일단 사람은 본능이라는 걸 갖고 태어납니다. 제가 무술 잘한 것도 어찌 보면 본능이죠. 그 본능의 감각에서 이제 경험에, 이제 사부님께 무술 배운 그 경험의 숙련도와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또 실전에서 쌓았던 거, 저보다 다 체급이 크고 키가 크니까 이런 상대방을 제압하고 어떻게 쌓아야 돼. 당연히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술을 배우고 자기가 단련했다 해도 실제에서 이제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나무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무와 이런 벽을 막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막 때리는 거는 이런 거는 그냥 개나 소나 누가 다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여서 내 얼굴에 손을 대고 또는 발을 때리고 하면 사람이 당연히 그 충격으로 사람은 충격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체급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게 사람이 충격에서 버틸 수 있는 체중이 충격 정도의 펀치 강도는 대략 한 45에서 60kg 정도의 체급에서 주먹은 버팁니다, 사람이. 근데 약간 이제 보통 이제 그때쯤 되면 미들급, 웰터급이라는 체급으로 바뀌죠. 라이트급도 한 방에 갈 수 있는 체급이고 벤턴급, 플라이급에서는 거의 보통 사람이 한 방에 잘 기절 안 합니다. 근데 선수들은 이제 그 주먹을 헤비급을 쓸 만한 주먹을 단련시킨 거고, 그게 뭐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호랑이와 곰의 싸움에서 누가 우위에 있냐. 일단은 제가 간단히 정리 드릴게요. 자, 사람 싸움에서는 저는 뭐 산에서 진짜 뭐 야생 그런 짐승들도 막 교호하고 뭐 심지어는 그때 영상에서도 썰을 풀었지만 3m가 넘는 구렁이도 봤거든요. 구렁이를 봐도 무서워하진 않아요. 왜냐면 구렁이가 독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 구렁이가 내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싸우면 구렁이가 세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흉기를 들 수 있죠. 저는 또 진검술만큼 정말 뛰어난 실력 갖고 있죠. 그때부터 이제 진검술 배운 거 맞는데, 자, 그때는 이제 산에서는 진검술보다 목검을 많이 했었습니다. 목검을 하는 이유는 진검을 해당한 제가 제 손을 자를 수도 있고, 제가 실수하는 순간 제 목에 칼이 들어오면 제가 죽겠죠. 산에서 칼에 찔리면 바로 죽겠죠. 치료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칼에 찔리면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사람이 정신력 버틸 수 있는 시간이 20분입니다. 골든타임 20분인데 그 응급처치를 이제 보통 사람들 주변엔 다 뭐 대도시 주변에는 사람 사는 공간이라면 바로 앞에 다 병원들이 있죠. 근데 밤에는 당연히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 센텀 주위에 사니까 센텀 부근에 병원이 많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목숨이 이제 사는 건데, 피는 일단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이제 완전 회복되진 않아요. 피를 한번 흘리면 돌아오긴 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근데 자기가 손실된 그 피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자, 야생으로 칠게요. 자, 이제 사람으로 치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보통적으로 이제 무술을 좀 배우더라도 저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다시피 뭐 진짜 저처럼 이렇게 뭐 극한의 의지에서 극한의 단계 한계 레벨 7에서 극이라고 하는데, 그 극한의 어느 정도의 고도의 경지에 오르지 않는 이상 체급에서 밀리고 무서워합니다. 사람은 일단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지금 키가 180 있고 이러면 이제 머리 차이 좀 나겠죠. 그리고 이제 180이 덩치도 키도 이제 골격도 틀리겠죠. 키도 이제 뭐 이렇게 180이 가면 덩치가 보통 평체가 한 78? 좀 애뱉다면 78. 조금 체중이 나간다면 86에서 보통은 90 정도 나갑니다. 평체가 180이면. 그래서 이제 180인 체급에서 이제 라이트급으로 좀 체중 감량하는 게 좀 힘든 이유가, 또 그게 버티기 힘든 이유가, 자기 골격의 체중을 유지해야 자기한테 맞는 건 미들급하고 웰터급 정도 체중인데, 라이트급으로 내리면 라이트급이 보통 64에서 66이니까 엄청나게 그 수분을 감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분을 감량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근지구력이라죠. 근지구력은 단번에 이제 그 피지컬로 뭐 발차기 하이킥이라든가 이런 걸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지만, 장거리 지구력으로 갔을 때는 장거리 지구력으로 갔을 때는 그 근력의 손실이 같은 체중의 라이트급보다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라이트급의 체중은 그 체중으로 그 일상이라죠. 일상을 그렇게 평범한 그런 삶의 인생과 자기의 삶과 일상을 그렇게 보냈지만, 그런 180 키가 넘는 사람들, 보통 186 이런 사람들이 체중을 라이트급으로 낮추게 되면 정말로 막 초반에만 화력이 좀 몰아세우는데 UFC 선수로 치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더 체력도 고갈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정신력을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스스로 막 비틀비틀 시청거립니다. 예, 그때 이제 라이트 카운트 이런 거 제대로 맞으면 쓰러지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체중이 제가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알죠. 그래서 원래 체중은 뭐 유튜브 영상에도 봤다시피 77.8입니다. 대충 못 나가도 74에서 77.8이면은 뭐 성인 남자치고는 건장한 체격이에요. 그리고 제 키에 비해서 그 정도 체격이면 피하지방, 체지방 1도 없기 때문에 정말 단단한 근육질, 몸이 강철 같은 근육질입니다. 땡땡하단 말이죠. 예, 몸이 땡땡했는데 뭐 세월이라는 흐름에 역폭풍, 역효과를 맞다 보니까 뭐 못 벌고 눈이 많지만 이 동네 다시 말하면 이 동네 주민갖고 막 못 먹고 굶고 이러다가 체중이 빠지갖고 지금은 60kg도 안 나갑니다. 60kg도 안 나가는데 근데 제가 그런 60kg 안 나갔는데도 180이나 덩치 100kg, 120kg 지금도 뭐 알다시피 저희 동네 이런 성태한 새끼랑 이 동네에 있는 새끼들이 100kg, 120kg 이런 덩치 그 오들도 있거든요. 저는 안 쫄아요. 오히려 싸우자면 그 아들이 더 쫄고 더 도망갑니다. 더 피하고. 예. 그냥 제가 싸우자면 만약에 싸움 붙었어요. 먼저 선박 때리라. 먼저 치라. 그럼 내가 실력 보여줄 때 이러면은 그냥 지도 슬끔슬끔 보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를 말한 이유가 뭐냐면 저를 호랑이라 생각하면 돼요. 민첩하죠. 예, 민첩하고 날렵하죠. 근데 곰은 한 방이 있죠. 예, 곰이 앞발 휘두르는 무게의 힘이 2톤이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1톤을 1000kg 나죠. 예, 2톤의 트럭이 보통 1.5kg 나죠. 그럼 1500kg의 그 트럭을 앞발로 들 수 있는 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발로 들 수 있고 앞발로 그 트럭의 그 앞판 있죠. 그 옆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짤깍짤깍하고 내리는 그 부분을 발톱으로 찍었을 때 움푹 패인다죠. 패이는 힘이 곰의 힘입니다. 근데 호랑이는 보통 힘이 700kg에서 1톤이라 하거든요. 700kg. 그러니까 이 호랑이도 이제 앞발을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커가면서 앞발로 나무 같은 걸 막 끌고 다니는 이유가 앞발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발톱을 숨기고 있고 단련을 안 시키면 안 세져요. 호랑이들이 앞발을 나무에 막 이게 장난한다는데 뭐 그때 제가 어릴 때 몰랐으니까. 근데 저는 야생에서 컸기 때문에 야생의 습성을 알고 동물들의 습성을 압니다. 동물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는지 압니까? 살쾡이들 있죠. 고양이 저는 살쾡이하고 조우하고 같이 훈련했었거든요. 산에서 사부님이 저 살쾡이는 사람 해친 살쾡이 영물이더라고 진짜. 예. 잘 때 지네가 내 몸통을 이렇게 막 기가고 있었는데 그때 살쾡이가 뛰어오길래 놀래고 뛰는데 지네가 진짜 홍지네가 이만한데 한 35cm 정도 되더라고요. 예, 놀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폭포수에 뛰어들었습니다. 살라고. 지네는 독이 있죠. 그리고 홍진이한테 물리면 죽어요. 홍진이한테 물리면 진짜 사람이 괴로워하다가 곽혈토하다가 30분 안에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지네에 물리도 사는 이유는 병원이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이제 지네 같은 독은 해독제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일하게 산에서 제일 조심할 뱀이 7.4도 조심해야 되지만 유혈모기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유혈모기는 두꺼비 독이라서 아직도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든 두꺼비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는 없습니다. 유혈모기는 어금니가 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빨을 물지는 못하지만 그 주입된 독을 만약에 뒤에 있는 뒷목을 잡았잖아요. 그럼 그 독이 내 손에 퍼져나옵니다. 예, 두꺼비 독은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뱉는 게, 침을 주입시킨 게 아니고 이렇게 감염되고 퍼져나가요. 아시겠죠?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두꺼비 독이 심장에 대게 되면 심혈관이 막히게 되고 각혈 통하면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호흡이 가빠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고 정신력이 좋아하고 버틴다 한들 15분까지가 한계예요. 사람이 15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목숨을 다툰 시간은 정말 길죠. 근데 그 시간 동안 병원에 간다 해도 유혈모기 독은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어요. 예. 저는 정말로 야생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압니다. 그래서 유혈모기 있잖아요. 도망갑니다. 안 건드려요. 유혈모기를 오히려 7.4나 그런 독사, 살모사나 이런 것보다 유혈모기 같은 거는 진짜 제가 징검을 많이 단돌 들고 있어요. 손도 안 돼요, 진짜. 유혈모기는 잘못 뱉다가도 거기에 자기가 독을 품고 있는 게 튀어나왔고 내 얼굴에도 붙잖아요.
그럼 그런 게 나중에는 독이 다 퍼집니다. 예. 만지기면도 없는 게 뭐 살모사 이런 건 물리면 되지만 살모사는 목덜미에 잡는다고 독이 안 울죠. 근데 예, 그 땅꾼들 그 기술이죠. 그것도 땅꾼들만 가는. 왜냐면 땅꾼이 왜 땅꾼인지 말해줄게요. 땅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뱀한테 물렸을 때, 그러니까 그걸 뭐 우연히 물리는 거지 지가 일부러 독사한테 물리는 미친놈 없죠. 근데 예, 땅꾼들이 왜 땅꾼이 되냐? 자기가 뱀에 물렸는데 이 뱀의 독의 그 내성이라는 게 사람하고 일반 기준치가 틀리고, 심지어는 살몬사한테 물렸는데도 뭐 1시간 버티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 진짜 사람의 DNA 구조는 다 틀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땅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독사 같은 거 물려도 안 죽는 거 알거든요. 따끔하고 아프다는 거 알지. 예, 약간 좀 따끔하고 움찔하고 약간 좀 뭐 이게 뭐 몸독 그 독독이라죠. 몸에 독독만 올라가는 걸 알지.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법으로 땅꾼을 제재해가지고 뱀이 막 길거리도 막 그 뭐냐 사람들 다니는 길산으로 하죠. 길거리에도 막 돌아다닌다는데 지금 땅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법이 좀 개정돼갖고. 뱀은 지정할 동물이 아니거든요. 유해한 동물이거든요. 사람을 무릎 꿇고 사람 죽게, 실제로 그 사고로 뉴스도 나왔겠지만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맞죠? 예. 자, 일단 뱀의 이야기를 하다가 호랑이 싸움에서 갑자기 뱀의 이야기인데,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자,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뱀을 마음먹고 잡으려면 뭐 그물채나 나무 몽댕이 아니면 뭐 칼 갖고 해도 죽일 수 있죠. 근데 뱀을 굳이 왜 안 건드려서 징그럽고, 첫 번째 잘못 물리다가 죽을 수 있죠. 치명타 입을 수 있죠. 안 죽는데도 치명타 입을 수 있죠. 독이라는 건 사람한테는 그 쌍성 관계를 하죠. 그러니까 독이라는 게, 만약에 사람이 개구리 몸을 갖고 있다, 아니면 닭의 DNA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럼 뱀 안 무서워야 돼요. 예. 돼지의 체지방 갖고 있다, 그게 몸속에 간에 뭐 십이지장, 뭐 췌장, 뭐 간장, 뭐 알죠? 심장, 콩팥 이런 데 다 그런 게 한 개씩 박혀 있다. 그러면 뱀한테 안 죽어요. 스스로 해독해요. 정화해요. 예. 호랑이도 물론 이제 영상을 제가 많이 봤는데, 호랑이도 뱀한테 물리잖아요. 심지어 킹코브라 이런 거한테 물리잖아요. 처음에는 막 괴로워갖고 발작하는데, 고양이과 동물들은 스스로 해독한 해독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는 당연히 고양이과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죠. 최상위 포식자고 최상위 레벨의 동물이 맞죠. 그 동물의 왕이라죠. 우리가 왕이라죠. 이게 이마에 왕이라 적혀있죠. 예, 동물의 왕이죠. 예, 왕이라는 게 딱 적혀있죠. 그냥 동물의 왕이죠. 근데 괴로워하다가 그냥 스스로 1시간쯤 되면은 그냥 좀 개운했다는 식으로 일납니다. 푸들푸들거리면서 일납니다. 예. 고양이 몸의 DNA는, 자, 사람이 고양이 몸에 있는 DNA를 사람 몸에 주입을 시킬 수 없는 게, 우리가 옛날에 뭐 인조인간 비슷해갖고 사람을 복사하는 복제인간 실험을 했었죠. 근데 돼지의 그 DNA와 그 다음에 생쥐의 DNA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근데 고양이과의 DNA는 아직 성공했다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저 미국 주 하버드 주 있죠. 그런 데서 시험 같은 걸 하는데 연구진들이 시험을 합니다. 그 돈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근데 그런 실험을 했었을 때, 인간 실험을 했었죠. 인간 실험을 했었을 때 생체 실험이죠. 생체 실험을 했는데 그걸 생화학 실험이라고 하는데, 생화학 실험을 했는데 불구하고 고양이 그 몸을 주입한 사람은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해독은 했지만, 해독을 만들고 이제 실험을 하겠죠. 마루차 실험, 돈을 주면서 이렇게 실험할 건데 이만한 돈이 줄게, 잘못돼도 돈을 줄게 이렇게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거라서. 미국 FBI 알죠? 그런 FDA 그런 거 이제 생물에 관련된 건 모든 승인을 받고 하죠. 그래서 마루타 실험을 할 때 이제 사람이 순간적으로 고양이 DNA를 주입하자마자 순간적으로 헷가닥해 갖고 정신줄 놓으면서 펄카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과의 DNA 유전자가 사람하고 맞지가 않아요. 사람이 눈을 보면, 고양이 눈을 보면 고양이 눈이 이렇게 동그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실게요. 동그랗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말려 있죠. 딱 이 노려보는 눈빛이 사람을 그 압도한다죠. 좌지우지한다죠. 자압이라죠.
기선제압하는 눈빛이 호랑이 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 엄청 무섭고 날카롭고 예리하죠. 그런 눈빛 자체가, 그런 동공 자체가 동체 시력이 3.0입니다. 고양이의 동체 시력은 3.0이에요. 근데 그 고양이과 최상이라는 호랑이는 당연히 평체도 엄청나고 앞발도, 한 발로 따지면, 단발로 따지면 곰을 한 방 찍었을 때 2톤의 무게의 힘을 가한다면 호랑이는 스피드가 엄청 빠른 700km 1톤의 앞발로 계속 때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때리고 날아가고 공중에서 뛰갖고 또 때리고 또 뒤로 빠지고 순간적으로 또 순식간에 곰하고 많이 싸운다 치면 곰을 순식간에 막 돌겠죠. 돌다가 또 날아가고 때리면서 또 피하면서. 왜냐면 고양이과 특징들이, 저는 이제 산에서 살쾡이 2마리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살쾡이 2마리가 영물이고 착해요. 굳이 제가 뭐 칼 들고 이렇게 막 덤벼들지 않, 많이 칼 들고 덤벼들었으면 저 살쾡이한테 찢겨가 죽었을 겁니다. 찢어 발개가 죽었을 겁니다. 고양이가 못 이깁니다. 칼을 들어도 고양이 못 이겨요, 진짜. 사람 있잖아. 고양이 발톱에 눈 쪽이나 얼굴 쪽 여기 껍데기 벗기는 순간 파상풍 죽어봅니다. 파상풍이 무서운 이유가, 사람이 파상풍에 걸리면 1시간 안에 독이 다 퍼져갖고 죽어봅니다. 그 사람은 또 껍데기 표피를 벗겨낼 수 없죠. 사람 성형수술할 때 우리가 왜 죽겠습니까? 여자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갈망해서 성형수술을 해요. 근데 사람의 껍데기 표피를 벗겨내가지고 요 안에 있는 뼈를 이식을 깎아내갖고 V라인 만들려고 하죠. 그거 미친 짓거리입니다. 하지 마세요. 자기 태어난 얼굴로 그냥 사세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연예인들 성형했다는 그런 사람들은 안면 윤곽 수술이라서 어느 정도 일시적인 마비는 오더라도 목숨까지 거는 그런 수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눈이 약간 좀 찢어지갖고 뭐 약간 턱이 이렇게 좀 들려있고 이런 거지, 기본적인 외관은 성형을 할 수 있는 외모의 외관을 갖고 있어요. 눈을 찢는 거는 표피만 찢어갖고 여기 있는 동공하고 여기 있는 안아 있는 부분 있죠. 안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여기를 맞아 다쳤을 때 안아골절이 하잖아요. 이 안아 있는 안아 표피를 올리가지고 눈을 크게 동그랗게 김태희처럼 만들 수 있어요. 여자는 표피 자체가 부드럽고 에스트로겐이라는 성적인 분비물이 있다 보니까 몸 자체가 유연하면서 부드럽죠. 살갗이 부드러워요. 남자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거칠거칠한 게 아니고 부드러워요. 맞죠? 근데 저는 남자치고는 그래도 애기 피부를 유지하는 이유가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래요. 술, 담배를 안 하고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매일같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수면도 적절하게 잘 취합니다. 근데 이제 경비 일을 할 때는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진짜 해골바가지 폭삭 있더라고요. 그 경비를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한 건데 조롱을 자꾸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했는데, 자, 실제로 싸웠을 경우에는 호랑이가 이깁니다. 호랑이가 이깁니다. 호랑이가 곰이 막 서있대서 쪼는 게 아니고 호랑이는 제자리에서 점프를 3m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반달곰이라죠. 그리즐리 곰이 평체가 한 2m 70에서 3m 정도 되는데, 좀 큰 거는, 제일 큰 성체는 3m 30까지 됩니다. 3m 30이면 천당보다, 우리가 사람 키로 쳤을 때 천당보다 더 높은 체중이라 보면 돼요. 크기라 보면 돼요. 엄청나게 크죠.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위압감 느끼죠. 이 정도면 저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최홍만 씨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저도 못 이깁니다. 최홍만 씨 같은 그런 거구는 못 이깁니다. 하승진 씨 못 이깁니다. 사람 말할게, 제가 아무리 무술 잘해도 못 이깁니다. 자, 저는 남자답게 딱 할 말만 하고 팩트만 말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요. 못 이기는 싸움은 저는 하지 않아요. 사부님이 저한테 가르칠 때 했어요. 훈아, 지금의 네 힘 가지고는 네 동급 체격 때나 너보다 체급이 좀 높더라도 헤비급이라도 네가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졌고, 네 실력이면 사람으로서는 별로 쫄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사모님, 돌아가신 최공군, 최자, 공자, 군자 사모님 듣고 계시죠? 사모님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저한테 했던 말씀 중에 제가 새겨듣던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피하는 것도 영리하고 현명한 거다. 왜냐하면 이기지 못한 싸움에 목숨 거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누누이 그때 영상에 말했다시피 사람 목숨 한 개예요. 두 개 아니에요. 게임처럼 막
연결해갖고 이렇게 막 뭐 코인 넣어갖고 연결해갖고 막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꾸 영화하고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데 사람 목숨 하나에 알겠죠? 다쳐도 평생 불구돼요 사람은. 그래서 곰이 아까 전에 영상에서 도망갔잖아요 호랑이 보고. 자, 곰이 호랑이보다 덩치가 더 크든 왜 도망가냐. 곰이 호랑이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겨울 같은 데는 당연히 여름 같은 데도 산이 미끄럽겠지만 겨울에는 미끄럽죠. 하지만 고양이는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앞발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곰처럼 뻗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낯이라죠. 낯으면 이렇게 핥힐 때 이렇게 핥히잖아요. 고양이 키워보신 분도 알죠. 고양이과 동물들은 이렇게 발톱이 이런 식으로 지탱돼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운 곳에서 얼음에서도 심지어 빙판에서 안 넘어지게 이런 식으로 낯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잘 타고 나무 차고 막 그 호랑이의 그 기본적인 그 체중을 넘기는 리스크 몸을 자기가 사냥할 때 몸을 리스크를 감수하는 정도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m 있죠. 나무 타고 2m에서 점프해갖고 땅에 떨어져도 안 죽어요. 호랑이는. 고양이는 아마 죽을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안 죽어요. 점프할 때도 위에서 2m 올라가고 표범 같은 거 봤죠. 위에서 점프해갖고 사냥할 때 점프하면서도 착지할 때도 안전하게 착지하는 정말 지능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싸움 본능의 싸움꾼 기질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 시라소니 이성순의 그 시라소니 형님이랄게요. 시라소니 형님께서 했던 그 공중거리 발차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 철봉에서 막 저 혼자서 저 초등학교 있잖아요. 막 다 태교하면 혼자서 그 막 훈련했었어요. 근데 모래바닥이니까 망정이지 공중거리 하다가 저 뒤로 모래인데도 뒤로 자빠져갖고 머리 후두부 그대로 맞아갖고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아스팔트에서 안 하길 다행했어요. 그 시라소니 이성순 제 눈이 맞잖아요. 저는 진짜 이성순 시라소니 형님의 그런 일대기를 보고 자란 놈이라 그런 협객이 좋아서 그런 협객으로 남고 싶었고 그런 협객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발차기를 연마하다가 공중거리 하다가 와 이거 사람 하는 거 아니다 한 번 하고 포기했습니다. 저 포기 안 하고 열정적인 놈이거든요. 절대로 도전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놈인데 한 번 하다 뒤로 자빠진 순간 이거 잘못하면 길거리에서 이런 짓거리 하다가 뒤로 자빠진 내디탄 깨지가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안 했어요. 모래였는데 심지어는 모래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수북하게 쌓여있잖아요. 근데도 뒤집어지갖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 발차기. 제가 밑에서 발차기 할 수 있는 게 더 화려한 것도 할 수 있는데 리스크 감수하는 발차기 안 해요. 왜냐면 실전 싸움에서는 실제에서 특화되고 간결하고 빠른 동작을 하는 거지 멋있고 화려한 동작하다가 자빠지면 죽습니다. 사람은 자빠지면 죽어요. 다시 말할게요. 키가 2m건 덩치가 100kg건 사람 뒤로 자빠지면 죽어요. 앞으로 자빠지면 죽어요. 앞으로 자빠져도 인중하고 코하고 요 급소 있죠. 다 가운데 부분 급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빠졌을 때 심장도 떠지죠. 바로 축사합니다. 심정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판길을 사람들이 괜히 막 안전하게 조심조심 엉거주춤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단련시켰다 해도 이렇게 안전하게 서 있는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한 거지. 지면에서 넘어졌을 경우에 자 이제 매트에서도 우리가 UFC 선수들 보면 매트에서도 넘어져도 팔이 부러지죠. 근데 맨바닥에 떨어지면 죽겠죠. 그리고 맨바닥에서는 테이크다운을 안 하려죠 사람들이. 왜냐면 아스팔트에 테이크다운 하면 지 무릎 다 갈리는데요. 지 무릎 연골 평생 무릎은 부사지잖아요. 평생 동안 수술이고 뭐고 안 돼요. 연골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야 돼요. 무릎 연골은 작살나면 평생 불구입니다. 반불구예요. 다리가 쩔쩔쩔쩔 거려야 되고 으스라죠. 손에 꼽는 거 으스라죠. 그런 거를 다리에 맨날 장착시켜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럼 무릎 다치잖아요. 점프 같은 거 못합니다. 니킥 같은 거 못해요. 심지어 걸을 때도 뛸 때도 뛰지도 못해요. 뛸 때도 막 진짜 막 살살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살살 뛰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학창 시절 때 학교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이제 교실에 싸울 거 아니에요. 맞죠? 뭐 이런 길바닥에서 그런 미친 짓 안 할 거잖아요. 길바닥에서 그렇게 해갖고 발차기를 할 정도 되면 지가 태권도 단증 시험 봐갖고 3단 4단쯤 따면 돼요. 그러면 그 발차기가 자기 발차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 위협이 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잘하는 발차기를 하는 게 싸움을 잘하는 거지 화려한 발차기 한다면 아무도 안 맞아줘요.
속된 말로 우리가 시범령이라죠. 예, 우리가 시범령 보여주기식이라죠. 그런 발차기 사람들 안 맞습니다. 설사 맞는데도 그런 발차기 위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예, 제가 밑에서 보여줬던 실전 발차기 있죠. 엄청 빠르죠. 간결하면서 빠르면서 연계 동작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파워풀한 그런 파워가 느껴지죠. 예, 저게 발차기의 정석입니다. 발차기는 내가 간결하게 뻗으면서 내가 지면에서 땅바닥으로 안 자빠지면서 빠르게 연기 동작할 수 있는 게 발차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호랑이하고 고양이하고 곰하고 싸우면서 자, 곰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객가예요. 객가. 예, 코를 보면 객가입니다. 근데 고양이과는 호랑이죠. 호랑이 최상위 포식자죠. 예, 최상위층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고양이도 야생 고양이 하나 딱 길 맞닥뜨리면 막 할퀴랑 무섭죠. 도망가 사람들. 근데 그런 호랑이가 당연히 곰을 본다 쫄겠습니까? 안 쫄죠. 다만 이제 곰을 호랑이가 굳이 안 건드는 이유는 자, 호랑이가 날라갔고 했어요. 근데 곰이 서 있다가 몇 대 맞고 또 표피도 워낙 두껍잖아요. 몇 대 맞고 안 쓰져요, 고양이가. 그 곰이 호랑이한테 앞발 맞댔어. 사람은 호랑이한테 앞발 맞으면 바로 직사하고 죽겠죠. 은간우도 한 대만 죽습니다. 근데 자, 은간우도 지구상에서만 센 거지 짐승한테는 안 돼요. 그래서 은간우 선수도 막말로 살쾡이가 할때도 죽어요. 그러니까 저 살쾡이하고 좋아하고 훈련했다니까요. 근데 살쾡이가 이제 산속에 있으니까 추우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서의 따뜻함을 보인 거 정이죠. 예, 그 정을 보이면 고양이과들은 절대 사람 안 해칩니다. 그리고 또 지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 옛날 통조리 참치캔 있죠. 그냥 그런 참치 우리가 먹는 그런 거 말고 참치 그 막 생선 대가리 같은 거 있죠. 그거 넣은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동그란 통이 있는데 그거를 사갖고 살쾡이한테 줘요. 이제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주면 이제 저거 가져가고 또 새끼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동물하고 교환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동물을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그 개를 보더라도 세파트나 이런 개 보면은 이렇게 자시를 항상 해요. 왜냐하면 세파트랑 개하고 진돗개 같은 개는 뒤돌았을 때 기습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정면 보고 있을 때는 지가 내 눈을 보잖아. 그럼 지가 판단해. 아, 임마 이거는 사람 중에서도 약한 놈 아니네. 그럼 안 건드려 굳이. 예, 세파트나 이런 개들도 있죠.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을 물어뜯고 쫓아오고 괴롭히지. 개들이 딱 봤을 때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건드리고 제 눈빛 자체가 개들한테 먹힌 눈빛이에요. 정말이고 사람한테도 먹힌 눈빛이지만 개한테도 먹힌 눈빛이에요. 제 눈빛이 300안이라고 들어봤죠. 제 눈이 300안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제가 무술 시험 이런 거 굳이 안 보여줘도 제 눈빛 하나에 일반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제 눈빛이 사람을 초면에 봤을 때 기선제압할 수 있는 눈빛이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포스가 있는 눈빛이라서 절대 초면에 만만하게 보지 않는 눈빛입니다. 근데 이런 눈빛은 눈이 말했지만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예요. 예. 제 같은 눈은 진짜 한 번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눈인데 저는 또 아침에 눈하고 또 밤에 눈 틀립니다. 밤에는 약간 눈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갖고 이게 눈동자가 빛나갖고 짐승 같은 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밤에 특화된 것 같아요. 산에서 훈련할 때 사모님이 그랬거든요. 훈아, 니는 아침하고 밤에 눈 틀린 거 아나? 하면서 예, 저도 압니다. 아침에는 흐리멍텅하고 잘 안 보이는데 밤 되니까 더 집중되고 진짜 그 깜깜한 산 있죠. 산에 깜깜한 밤인데도 막 살쾡이부터 시작해갖고 오만 때마다 잡다한 짐승도 다 보이더라고요. 짐승도 다 심지어 뱀도 보여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지금 밝잖아요. 근데 완전 산은 깜깜하잖아요. 오둑칠 같은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속에서도 안 보이는데 저는 다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시력을 다 잃었는데 그때 제 시력이 2.0이었습니다. 2.0. 동치 시력이 그때는 정말 뛰어났거든요. 사부님 주먹을 이렇게 뻗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머리야. 뒤통수 씨발 존나 아프네. 예, 봤죠? 뒤통수는 봤죠? 제 뒤통수 부딪힌 거 봤죠? 피하다가 여기 나무에 그대로 이 나무 단단한 나무거든요. 이 단단한 나무 박달나무로 만든 건데 단단한 나무인데 이 진짜 아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정도의 고통을 받아도 봤죠. 분명히 나무에 충격 받는 거. 뒤통수 심지어 후두부 맞았거든요. 후두부 보이죠? 후두부 맞았는데도 엄살 이렇게 안 부려요. 근데 뭐 악플 달고 악성 댓글 다는 그런 놈들이 뭐 머리 잡고 얼굴 한 대 때리면 죽을 것 같다. 뭐 한 방 때리면 자빠지까지 하는데 안 자빠집니다. 예, 셉니다. 그래서 다시 고양이과하고 호랑이의 특성을 다 말씀드렸고, 예, 고양이과는 점프하면서 때리면서 또 치고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곰을 이렇게 에어싸면서 돌면서 순간적인 스피드가 엄청 빠르거든요. 예, 호랑이의 순간 단속 스피드는 약 140km를 시속을 초월한답니다. 140km면 레이싱카 차가 웅웅웅웅웅웅웅 하다가 빵 할 때 그때의 스피드입니다. 그 정도의 스피드예요, 호랑이는. 근데 곰은 일정 시속이 60km에서 70km 시속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마음먹고 앞발을 내딛는 순간 스피드는 정말 정강석화라는 말이 얼마큼 삼강이라죠. 음속, 삼강의 속도로 지금 뒤통수 후두부를 맞다면 좀 아프네요. 아무튼 그런 스피드로 700km밖에 안 되는 앞발이라도 충분히 사람은 한 대만 죽겠죠. 700km니까 700km의 그런 힘으로 얘를 찍으면은 개가 중에